이제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HBM4가 딱 눈에 띄네요. 어떤 이슈일지 열어주시죠. HBM4 양산 그리고 커스텀 HBM 출시 예고, 20만 전자는 시간 문제입니다. HBM3 경쟁에서 밀리면서 이 반도체 사업 위기론까지 불거졌던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며 차세대 시작을 선점하겠다고 좀 발표했습니다. 샘플도 계속 내놓겠다라고 좀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역시 20만 전자는 시간 문제일까요? 예, 사실상 된다고 봐야 되죠. 지금 시점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 사업부라고 좀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가이던스는 다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냐면은 작년 4분기 확정 실적 발표할 때 이미 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냐면은 그때만 보더라도 주요 실적을 견인했던 게 반도체 사업부, 그러니까 DS 사업부였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4에 대한 모멘텀이 반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을 했고 출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HBM4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기대감이 움직인 게 아니라 실적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 그 이제 후속 제품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HBM4E에 대한 내용도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26년 하반기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됐고, 커스텀 HBM에 대한 내용도 나왔는데 이거는 27년도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대감은 더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와는 다르게 단일 사업부가 아니죠. 이 친구는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그 중심에서도 지금 이제 반도체라든가 모바일 사업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시점에서 호재가 계속 더해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HBM4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먼저 집중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20만 전자는 사실상 시간 싸움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약간 소부장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 굳이 지금 시점에서 무리하게 진입할 가격대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15만 원 언더라든가 10만 원 구간에서 사셨던 분들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 물론 중장기적 관점은 좋습니다. 또 이제 하반기에는 엔비디아 루빈 일정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건 맞아요. 맞는데 가격적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구간이다. 이 부분까지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신제품 발표 뉴스가 실적으로도 연결될 전망이기 때문에 향후 미래에는 굉장히 좋겠으나 이 투자 시기로는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 주시네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의 호재도 있었지만 사실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양 공급에 들어간다라고 밝히면서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다 가질 거라고 생각했던 파이를 좀 나눠 갖게 됐잖아요. 네. 이 두 쪽에서는 악재 아닌가요? 근데 마이크론이 이제 점유할 걸로 이제 기대가 되는 점유율 자체가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하 시기가 이제 다음 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사실 원래는 설 연휴 이제 직후에 출하를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설 연휴 전에 이렇게 이제 출하를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삼성전자 쪽에서 HBM4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주도권을 삼성전자가 이제 가져간다라는 그런 이제 의도로 보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SK 하이닉스 자체가 지금 HBM 시장에서 점유하고 있는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지금 높은 수준이고, 역시나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물론 계속해서 수정 검증을 계속 좀 거치면서 늦어진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HBM4 시장에서 역시도 수율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SK 하이닉스가 우위를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HBM4만 봤을 때도 시장 점유율을 가장 또 많이 가져가는 곳이 SK 하이닉스, 그 다음이 지금 삼성전자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강 체제에 있어서도 사실 점유율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SK 하이닉스, 그 다음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5%에서 최근에 이제 찌라시로 인해서 마이크론이 퀄테스트에서 탈락했다라는 그런 일부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시장 점유율을 못 가져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0%에 가까운 그런 점유율에 해당할 뻔했었거든요. 근데 다시금 이렇게 출하를 또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옴으로써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그 HBM4에 대한 파이 자체를 마이크론이 한 5% 정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에 대한 사실 경쟁 부담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양강 체제는 거의 굳건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송율 매니저님
님이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만 이제 볼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범용 반도체 쪽에 있어서도 지금 삼성전자 가장 또 많은 비중을 가져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HBM4는 사실상 그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냥 모멘텀으로 이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여전히 메리트는 이번에 그 AI 슈퍼사이클 속에서 후반 주도권은 계속 삼성전자가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치나 이런 반영도도 SK 하이닉스도 같이 수반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의 파이를 뺏길까 좀 걱정을 하셨을 분들도 계실 텐데 한 자릿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역시 주도권은 좀 삼성전자가 가져간다라고 좀 말씀 주시네요. 근데 마이크론 관련해서 오늘 사실 또 부각됐던 게 한미반도체이기도 하잖아요. 특히 송률 전문가님이 10월 달부터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TC본더 와이드 TC본더를 공개했고 하이브리드까지도 중간 브릿지 역할만 한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그러면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나요? 예, 일단은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기업이 나 신제품 발표했으면 사실 내용도 없습니다. 내용도 없는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TC본더 쪽에서는 굉장히 압도적인 점유율을 현재까지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대 심리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시점에서 내 신규로 진입한다면은 비중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10만 원 언더였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이 친구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중 조절 꼭 필수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다시 한번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 혹은 또 하나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차익 실현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는 대량 거래가 또 다시 한번 터져줬습니다. 터져줬는데 윗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차익 매물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 너무 좋은 기업입니다. 너무 좋은 기업이고 TC본더 같은 경우는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수주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5년치 수주 잔고를 지금 쌓아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너무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친 다음에 들어가셔도 늦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포모 현상 느끼면서 반도체 장비주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선 한미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비중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좀 윗꼬리가 비중 축소의 시그널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네요. 역시 좀 너무 오른 종목들만 많기 때문에 소부장 내에서 안 오른 종목을 찾고 싶은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뉴스 중에 하나가 키오시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다는 뉴스가 있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역시 낸드 플래시나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은 강하게 심어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K 반도체 소부장 중에 좀 담아볼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네, 안 그래도 그래서 오늘은 원익 IPS가 장 마감 때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 주도주 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와서 소비단이나 유통주 쪽으로 수급이 간다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반도체 소부장 섹터 중에서 일부 종목들이 계속해서 시세를 좋은 흐름들을 터트려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부장 관련 섹터는 여전히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굳건한 시세 흐름을 나타내는 한 그와 같이 함께 동시 수혜를 받으면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확실히 삼성전자 향 관련 장비 종목이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쪽에서 이번에 이제 평택 4공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하게 되면서 HBM도 양산 들어갈 텐데 그 다음에 이제 평택 5공장 증설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미국 시장에서는 파운드리 테일러팩 공장이 올해부터 본격 가동이 될 거고 그리고 미국에서 제조 시설을 계속해서 리쇼어링을 하면서 이제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팹도 미국 쪽으로 지금 제조 시설을 계속 이제 확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대미 투자 압박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메모리 팹을 또 미국 쪽에 증설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 또 장비나 소재 쪽에 또 투자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소부장 관련 섹터들도 지속적인 매출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서 보고 있고요. 확실히 이제 소재단에 있어서는 옥석 가리기 중요할 텐데 삼성전자가 또 지분 투자하고 있는 곳이 또 솔브레인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또 거래 관계를 하면서 삼성전자와도 또 깊은 거래 관계를 하고 있는 동진세미캠과 같은 소재 관련 기업들이 계속해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이
이끌어 나갈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고요. 장비단에서는 이제 오늘 원익 IPS가 올라가긴 했지만 결국에는 또 반도체를 또 패키징하고 조립하고 테스트하는 후공정 기업들까지도 수혜를 계속 받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후공정단에 있는 관련 기업들 중에서 아직 안 올라가는 덜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도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공정 중에서는 이제 또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두산 테스나이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도 같이 함께 후공정 장비단에서 흐름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거나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시세가 더 강하게 분출되는 모습들이 지금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흐름들을 잘 유심히 팔로우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부장 내에서 전공정, 후공정,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키 맞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삼성과의 연결고리가 있는 쪽 중심으로 선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